안녕하십니까. 오늘은 YK 김서방기술산책 제71보입니다. 재연설비 이야기 39번째, 특별 피난계단 재연 17번째 이야기로서 제목은 외국의 재연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김진수 지음 재연 오디세이에서 알아본다 입니다. 일서론 지난 시간 제70보에서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한 칼럼에 댓글을 달았던 것, 특별 피난계단 재연 화재 안전 기준을 창작한 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개선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한 분, 거기에 등장하는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 개선 대책이 있느냐 그걸 좀 내봐라 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답니다. 좋은 회답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돌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 고려를 반영하는 화재 안전기준 개정을 국민 제안하였었는데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장기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장기 검토하는 동안에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 설계 평가 시에 이것을 반영해 하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국민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 성능위주 설계를 하는 거에는 오늘 소개하는 재연 오디세이 책자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제안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하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문제 많은 부속실 단독 재연이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재연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하나의 재연 서적을 선물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재연 오디세이 저자가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책에는 외국의 재연 설비를 소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우리의 재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 소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시되는 개선 방안은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성능 위주 설계 시에 이것을 반영해 주면은 도움이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국소방기술사회가 발행한 것으로 재연 기술부문장을 단연간 수행하신 김진수 소방기술사님께서 지은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제46보에 성안당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 한국화재연구소의 연기제어공학과 동아기술의 재연공학에서 꿀뚝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46보에서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면 설계 시공에서는 부속실 단독 재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꿀뚝효과 및 피난층 출입문 개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계단실 재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연기제어공학에서는 피난층 출입문 개방은 고려하고 있으나 꿀뚝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 재연공학에서는 꿀뚝효과를 고려하는 계단실 재연을 제법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연습 문제까지 있다. 이었습니다. 재연 오디세이는 3년 전에 출판한 것으로서 연습 문제는 없고 요점만 정리한 좀 얇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연돌 효과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 중심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본론 재현 오디세이 책자의 표지입니다. 내용은 1편과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 재현의 이론과 바탕에서 서론, 기척, 어동, 덕투, 해석, 송풍기 재현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서론의 재현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 있고요. MGM 그랜드 호텔 화재 소개를 상세히 하고 있고, 연기의 성질이 어떠하냐, 연기의 생성, 연기의 거동,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독성, 가시, 거리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기체 거동 2장으로 기체 거동에서 이제 기초 역학, 연속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파스칼의 법칙, 기압, 베르누이 정리, 유체의 유동 특성, 유동 경로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건너뛰고 연돌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돌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TO로 PO 이거 외기 있죠. 인사이드에 TI, OI, PI 이런 걸로 했어요. 연돌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돌 효과 공식, 유도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보충하고 싶은 것은 설명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기를 이산기체로 가정할 때에 로티는 일정하다. 이것을 로티는 353이라고 하고 로는 T분의 353 이런 설명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 유튜브 32보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부에서 잠깐 캡처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 가서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책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로티지는 항상 일정하다 3460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재현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은 로티지가 3460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가 궁금하죠. G가 9.8이고 로티가 353입니다. 353 곱하기 9.8은 3460이 되거든요. 이 식은 압력은 계단실의 압력은 소위 계단실에서 내부 온도와 바깥 외부의 온도가 있을 때에 그 중성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중성면으로부터 높이 100m일 때에 아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293K 20도씨, 그 다음에 263 외부가 263K 영하 10도씨인 경우에는 이게 압력이 134파스칼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10도씨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내가 저기 10도씨, 외부가 영하 20도씨 같은 이제 30도 차이인데, 그때는 145파스칼로 이렇게 높아진다. 온도가 기온이 10도씨 내려가 버리니까 내외기 온도차는 같은데, 그렇지요. 동일한 30K 온도차인데 10도씨, 10K나 10도씨나 같은 말이죠. 내려간다면은 연돌차압, 여기는 연돌 효과, 꿀뚝 효과를 연돌차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7%나 커진다. 기온이 떨어지면은 연돌 효과가 이제 10도씨 떨어지는데 7%가 커진다 하는 이거를 여기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돌 효과의 영향. 고층 건물에서 혹강기 연돌 효과는 크게 고층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에너지 손실과 출입문 개폐 장애를 들 수가 있다. 건물 외벽이나 창문 주위에 미세한 균열 틈새로 드나드는 기류가 에너지 손실에 큰 몫을 차지하므로 건물 외벽의 누설을 최소화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근데 여기에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기적의 외벽 누설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연돌 효과가 적어지도록 하는 기술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답니다. 연돌 효과는 온도차, 밀도차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현상인 만큼 그 총량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유동에 장애가 되는 격벽에 중첩될수록 차압이 격벽마다 분산되어 작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온도차, 밀도차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이 밀도차를 줄여주고, 즉 그러니까 내외기 온도차를 줄여주면서 또 계단실에는 상승 기류에 의한 그 기류를 형성시켜서 연돌 효과를 없애줘서 그런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 그 영향을 얘기하는데, 초고층 건물에서 로비층의 계단실, 즉 1층 계단실 문이 열린 경우에 상층부에는 출입문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한다. 로비층 문이 열렸다 하는 거는 중성면이 아래로 1층으로 거의 내려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또 상세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로비층 외부 출입문이 열린 경우 승강장 문이 과도한 압력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승강장 문에 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출입문 누리 개방의 허용 힘은 133N 이하로, 우리나라는 110N 이하로 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승강장 문에는 우리나라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는 67파스칼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공학적 분석에 의한 판단을 해야 된다. 또 계단실 외벽에 창문이 많이 열리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계단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연돌 효과가 아마 거기는 계단실에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런 얘기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계단실의 온도가 외부 온도에 가깝게 강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계단실 문이 로비층이 열린 경우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저기 옥상층, 그 옥상으로 나가는 그 피난문이 열린 경우에는 중성면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 부분에, 로비층 부분에 전부 막 상당한 음압이 걸려서 저층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문이 열려버리면은 그 화재실 연령기가 계단실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빠져 있어서 그거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돌 효과의 영향에서 화재 시는 방금 얘기한
저층부의 계단실 음압 때문에 화재실의 연령기가 계단실로 빨려 들어와서 계단 상층부로 이동해서 상층부를 오염 화재를 전파시키는, 그게 가장 큰 제일 1번 문제점인데, 그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없다 하는 거가 이제 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래 효과에 의한 압력차는 제연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단실을 가압하는 경우 혹한기에는 저층부에서 계단실로 밀고 들어가는 연돌차를 이길 만큼의 압력으로 계단실을 가압하여야 하고, 말이 어렵습니다. 저층부에서 계단실로 밀고 들어가는 연돌차를 이길 만큼의 압력으로 계단실을 가압하여야 하고, 이 말은 저층부에 음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부에서는 그 연돌차비 계단실로 그 문을 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133N, 우리나라 같은 110N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단실을 가압하는 경우는 이런데, 계단실을 가압하지 않는 부속실 단독 재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역연돌 효과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중성면의 높이가 H2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구하는 거, 하부 계구부 AB, 상부 계구부 AT 이렇게 있을 때에 계구부가 크면은 유동 저항, 즉 그 필요한 차압이 적죠. 적으면은 이제 필요한 차압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 같은 이제 유량이, 들어가는 유량 나가는 유량이 이제 같은데, 구멍이 크면은 쉽게 들어가고 작으면은 이제 힘이 든다, 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뭐 풀이는 공식을, 중성면 구하는 공식 유도 과정은 막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성대를 중성면으로 저는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뉴트럴 플랜은 이것이 면이죠, 면. 그래서 면, 옛날에 뉴트럴 존 카는 영어를 쓰던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뉴트럴 플랜, 중성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전체 높이 H, 라지 H에서 H2 이거를 중성면의 높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면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유도 과정은 이제 생략해서 답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 과정 궁금하신 분은 이제 32호를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요 공식을 보면은 중성면의 높이는 이 H를 이제 이리로 옮겨 올 수 있겠죠. 요거를 지우면은 여기다가 H하고 이제 옮겨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성면의 높이는 여기에 설명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상계구부가 톱에서 AT이고 하계구부가 A 바텀인데, 그러니까 하부 계구부만 열린다, 그러니까 로비층만 열린다 하면은 이것이 자성에 비례해서, 그리고 만약 AT가 제로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제로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중성면의 높이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로비층이 열리고 위에 층이, 그러니까 옥상층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되면은
중성면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1층 로비층으로 중성면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만약에 옥상에 출입문이 이것이 개방이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된다. 아래층이 닫혀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 이게 0이니까 0이죠. 0이 돼서 1분의 1 하면은 그야말로 중성면의 높이가 h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래는 닫히고 위에 옥상층 출입문, 옥상층 피난문이 열려버리면은 중성면이 옥상층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때 옥상층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옥상으로 중성면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층부에는 심한 진공이 걸리고 그때는 이제 저층부 화재에서는 그 화재 연령기가 계단실로 승강로로 세차게 빨려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 아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즉 상부 계급부 면적 AT에 비해서 하부 계급부의 면적 EB,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커질수록 중성대의 위치가 낮아진다,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서 상부 측에는 압력이 더 크게 걸린다. 정비례 관계인 기온, 제곱비례 관계인 기구 면적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반대로 상부 계급부의 면적이 아주 하부 계급부의 면적에 비해서 커진다. 반대로 말입니다. 옥상층에 피난문이 열린다. 그럴 때는 중성면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아래층에는 아주 큰 진공이 걸린다. 이런 말이 이제 없습니다. 그때는 아래층 저층부 화재 연기가 계단실로 막 빨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연돌 효과의 가장 큰 겁나는 얘기거든요. 샤프트 4부가 개방된 그린 A에서는 개방된 환기구 가까이 중성대가 하강하여 건물 전체가 양의 차압이 걸리며 최상부에는 큰 차압이 걸린다. 즉 그림 A를 보면은 하부 환기구 했는데 계단실에서 1층에 있는 계단실 출입문이 열리면은 중성면이 1층이 되어버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실의 압력이 자꾸 커진다. 이거는 외부 압력, 계단실 압력입니다. 이것이 이 차이가 자꾸 커져서 상층부에는 큰 압력이 걸린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 B에서는 중성대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건물 전체가 음압이 된다. 상부가 개방된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보면은 상부 계고부, 즉 옥상으로 나가는 피난문이 개방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중성면은 옥상층에 형성이 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PS 계단실 압력이 외부 기압보다가 낮아서 즉 음압이 걸린다 하는 것이 그림으로 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층부에 화재가 났다 하면은 계단실로 열연기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잠시 옆길로스에서 최근 이태구 쓴소리 단소리에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 칼럼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단실 옥상에서 출입문이 안 열려 질식사한 사람이 있다.
그거 열렸더라면 비난 잘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옥상 출입문이 열리면 아래는 계단실은 막 총 전체 음압이 걸려서 화재실 연기는 더욱더 계단실로 나와서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단실은 급기갑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굴뚝 효과가 없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급기갑이 계단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해 봅니다. 샤프트의 상부 하부 모두가 밀폐되면은 중성면이 가운데 걸린다. 저층부는 음압, 상층부는 양압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C 상하 계고부 모두 밀폐된 상태일 때는 중성면이 이 중간 부분에 생겨서 중성면 아래에는 이렇게 외기들이 쭉 빨려 들어오는 모양. 이 중성면 상부는 높을수록 압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기류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샤프트의 공기 유동량이 클 때에는 마찬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연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이제 그림 A는 이제 로비 층에서 계단실 문과 그 다음에 로비 그 건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을 때는 계단실에 음압이 걸리더라도 그 들어오는 차압이 여기와 여기로 이제 분산이 되어서 계단실 문의 압이 이제 작지만은 그 다음에 그림 B는 이렇게 로비 쪽 문, 이게 건물 1층 건물 출입문이 활짝 열려 버린다면은 그 차압이 전부 계단실 문에 여기다 걸리게 돼서 여기는 음압인데 이 계단실 문이 이렇게 벌컥 열리고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출입문이 안 열려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강로에도 출입문 개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난 기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는 이 화재의 열연기가 계단실로 침투할 수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계단실은 화재가 났다 하면은 무조건 양압이 되도록 급기갑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강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샤프트의 복합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샤프트의 유동 경로, 샤프트로부터 외부까지 공기 유동 경로가 이렇게 좀 복잡해지느냐 단순해지느냐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실내의 기압과 여기에 샤프트의 기압 간의 그 차압 형성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뒤로 가도 이 그리 재연의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샤프트 복합 효과하는 것은 다른 책에서는 이제 보지 못했던 내용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샤프트가 두 개, 세 개 많으면은 샤프트 압력이 조금 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샤프트 복합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다. 29라고 주가 달려 있길래 봤더니 저자가 여기 2013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다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군요. 샤프트의 복합 효과를 이용한 고층 건물 연돌 효과의 영향 저감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23년도 2월에 이 저자께서 적은 거다, 쓴 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약문을 보니까 연돌 효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그 해결 방법이 뚜렷지 않다. 그래서 그 건물 외피의 기밀도를 높이는 방법뿐이다. 뭐 이런 글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연돌 효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근본적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학사 출신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미리 선배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주고 있어서 참 그런데, 하여간 지난 50년 동안 고층 건물에서 연돌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그 결과들이 부분적 저감 효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근원적 대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특히 화재 시 피난 경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연 및 화재 피난 기능을 중심으로 적정 차압을 보장하고 출입문 개폐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했는데, 이 내용 보다가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더 획기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읽어봅니다. 하여튼 외피 기밀도 향상, 그거는 제 그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상당한 그 재난 발생 시에, 그러니까 외피가 재난 발생되면 충분히 깨질 수 있죠. 그때는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꿀떡 효과를 줄여주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내용이지요. 그야말로 제 아이디어를 사줄 수 있는 이제 건설 회사가 나타나면은 참 그 회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건설 회사에 좀 잘나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또는 롯데타워 같은 곳에 그거를 연돌 효과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다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붙이면서 논문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참 논문이 이렇게 박사 논문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건가 보네요. 하여간 연돌 효과는 문의 개폐장의 화재 시 연기 전파 등 부작용, 건물 외부 연결하는 환기에 영향을 주어 환기장애와 에너지 손실을 유발한다. 하여간 50년 동안 아까 했던 이거는 이제 서론이죠. 아까는 요약문이고 이거는 서론인데, 하여간 아직 13년도 그때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이게 세계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올 사람이, 믿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잘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 뒤에 쭉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이 연돌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이 박사 논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재연 공부를 하셔서 제 제안을 잘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 같은데 별도 이해를 잘 또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아쉬운 상태에 있답니다. 이 논문을 쭉 저도 이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많이 참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재 사례를 모았고 또 그의 제안 사례도 상당히 이게 조사를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그거는 이제 해외 또는 기록에 대해 기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게 이제 그냥 물리적 현상 분석을 가지고 제 논문을 만들었다는 거가 어쩌면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도 제법 제안이 잘 그럴듯하게 잘 된 거구나는 이제 또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작에 또 이거를 읽었더라면은 좀 더 빨리 나왔을 건데 13년도 14년 이때에 이거를 읽었더라면은 제 제안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하여간 이 논문의 내용이 이 꿀뚝 효과, 연돌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재연 오디세이로 상당히 같이 옮겨져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만은 하여간 상당히 고생을 해서 이 작성된 아주 장문의 논문이군요. 이게 100페이지가 이게 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이제 관심 있는 분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장황해서 이게 159페이지에 있는 결론으로 가봤습니다. 연돌 효과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밀도차와 아울러 건물 내외부의 압력 소통 때문에 발생한다. 한마디로 건물 내부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죠. 근데 난방이 필수적이므로 바깥이 추우면은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근데 그 저감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행된 연구 결과가 3가지가 있는데 외부 기밀도를 높여서 그냥 그 연돌 효과에 적응하는 방법, 전체 건물이 그 연돌 효과 생기는 그냥 그 기압대로 그것일까지 만들어서 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건물 외피가 이제 화재가 난다든지 누구가 테러 등 충돌이 있어서 깨어질 때는 그것이 이제 거실의 기밀이 그냥 기압이 문제가 생겨서 연돌 효과는 그대로 그 영향을 이제 거실에 미치게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화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재난 시에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샤프트 내부 온도차, 그러니까 내부 온도, 외부 온도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도 이 선배들이 다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저압부에 바람을 불어넣고 고층부에서 빼는 이 상승기류 형성 방법이 이것도 다 있어 온 건데 이 두 개를 복합을 해서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논문으로 딱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제가 제안하는 그 방법인데, 이거를 틀림없이 이제 그게 내 방법대로 하면은 된다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워낙 큰 건물을 짓는 그거 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수반돼야 되니까 이 건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제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한번 여기에 반영합시다 하는 이제 그 뭡니까 요청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다 해놓고 구체화하지를 이제 못했던 것이다. 나는 구체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해보는 거를 내 혼자 이래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를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개념은 비상시에 1층의 출입문을 모두 열어야 하기 때문에 외피 기밀은 대폭 해제되며, 샤프트의 냉각 등의 기계적 방법은 에너지 문제를 유발한다. 에너지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지만은 큰 에너지가 아니라고 계산해 놓은 것이 제 논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내외부 환경 조건 변화를 즉시적으로 추정하는 정밀 제어가 대단히 어렵고, 외부 기온이 이게 급변을 그렇게 합니까? 살살 변하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승강로나 계단실의 온도가 뭐 비슷하게 가도록 하는 거는 절대로 이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압부 값, 고압부 배출하는 것은 급배기 용량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이제 겹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요지이지요. 그래서 내외 환경 조건 변화에 정밀제 어렵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잠시 제 경력을 얘기하면은 저는 이 26년 동안을 화학공장 그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 일을 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 본부장 하는 자리를 소위 10년 이상 했어요. 제 논문은 이 프로세스 베이직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프로세스 베이직을 가지고 공장으로 현실화하는 일을 하여튼 거의 100여 개는 뭐 했는데, 그 공장에 뭐 비교하면은 이 소위 연돌 효과를 제거한다 하는 거가 그리 어려운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글을 읽는 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건설 회사에 관계가 있다면은, 또는 롯데타워나 63빌딩 같은 데에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면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너무 먹어서 이 가지고 이거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를 이제 좀 활용을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대책을 읽다가 보니까 위에 내용들은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차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과압 배출 댐퍼를 사용하여 과압을 해소한다. 소위 과압을 해소한다고 이게 과압 배출 댐퍼를 써버리면은 그 부분으로 중성면이 막 당겨가는 것이 돼서 그 반대편에는 음압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밑에서 급기를
배출을 하면서는 밑에서는 극기를 해서 상승 기류를 형성시키는 그런 일을 계단 실험은 할 수 있고, 승강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제가 그 논문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 상세히 생각을 하신 건지 하는 좀 의문을 이제 갖습니다. 이것도 저기에 과학 배출電파를 사용한다 하는 거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연돌 효과 저감용 별도 샤프트 설치, 샤프트의 복합 효과 고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읽어봐도 구체적인 이론적인 거는 이제 막 볼 수가 없었는데, 하여간 뭐 이상한 좀 처음 보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읽어보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고, 또 뭐 가능성을 보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또 사항이, 이거는 뭐 추가로 더 연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돌 효과로 발생하는 차압을 이용하여 별도의 동력 투입 없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뭔 뜻인지 좀 이해하기 없지. 마지막 글이 이거인데요. 하여간에 논문을 대충 봤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제일 먼저 연돌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쭉 읽어봐도 연돌 효과에 의해서 저층부에 이제 계단실 음압이 발생되고, 또 승강로 음압이 발생할 때에 화재실의 연기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돼서 금방 오염이 된다. 특히 계단실 출입문이 피난을 위해 열렸다. 그런데 계단실이 음압이다. 그러면은 그 계단실로 열렸던 문은 자동으로 닫힐 수가 없어서 연기는 잘 계단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은 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이런 데에서 1층 계단실 로비 문이 열렸을 때에 여기에 소위 계단실 부속실이 문에 걸리는 문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열리죠. 그것이 여기 음압이 걸리면은 이 문을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로비 문 열리기 전에 이것이 먼저 열리도록 하는 거가 캐나다에는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때 여기가 저층부 여기에 음압이 걸리고 있을 때에 이 2층, 3층, 4층 이런 것들도 전부 이쪽으로 계단실로 이게 열리려고 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화재실이라면은 이 화재실에서 피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것이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지 못해서 이 열연기들이, 화재실 연기들이 계단실로 들어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를 오염시키며 화재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하는 말이 이 부분에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아쉽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승강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이게 로비 문들이 열리면은 이 중성면이 이게 1층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이 고층부에서는 승강로 기압이 너무 높아서 소위 67파스칼 그 기준 그 최고 허용 압력을 소위 초과할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승강로의 온도를
외부 기온과 거의 같게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쓰자 하는 제안에 이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밀폐를 잘 하고 여기에 뭐 냉방을 해서 하더라도 그 추운 시기가 뭐 그리 깁니까? 여기에 에어컨 비용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람이 영향을 끼친다. 물론 여기 배연이나 또는 급기에나 이게 송풍기의 설치, 그 다음에 이게 유입공기 배출구의 설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조 및 환기 설비, 승강기 및 피스톤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의 해석과 송풍기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재현 방법인데요. 5.1 재현 기본 개념, 5.2 거실 및 대공간 재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뛰어넘고 5.3 피난 경로, 쏴 활동 경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재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피난 경로, 쏴 활동 경로 조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 뭐 이거 때는 아주 40년 된 건물, 승강기, 승강장, 계단실 등 피난 경로 확보할 대책이 없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했다. 그런데 그 뒤에 발생한 86층 두바이 화재 외벽 전소에서 모두 희생자가 없었다 하는 걸 이 두 화재를 비교했는데, 이 외벽 화재 같으면은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안 죽었을 거니까 피해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밑에 주목할 사항은 미국이나 영국은 계단실과 승강기를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가 의무가 되어 있다. 또 프랑스나 일본은 부속실 방호를 필수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프랑스에서는 계단실, 부속실, 복도 순으로 체계적인 가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기사항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무락 하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20층 모델 건물에 대해서 연도력과 영향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재구역 1층이다. 내부기온 24, 외부기온 마이너스 18도씩 32도 차이, 32도가 아니라 42도, 42 맞죠? 아주 내외기 온도차가 무지 크군요. 그럴 때에 이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하여간 5분 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오염이 다 돼버리고 10분 뒤에는 계단실이 반틈 오염된다. 거실은 밑에 보면은 거실은 밑에 보면은 얼마 오염이 안 되네요. 그렇듯이 하여간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여간 승강로를 통한 승강기 틈새를 이용한 오염이 심각하다. 하여튼 20분 뒤 되니까 위층의 거실이 거의 다 오염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승강기, 승강로에 대한 연기 침입을 막기 위한 가압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 이런 말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여간 승강로 직접 급기 가압을 제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별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런데 좀 관심을 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급배기 방식 외국의 사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방식 1.84 하는 것이 이게 미국 방식, 여기 있는 그림은 미국 방식의 이제 계단실 긋기 가압입니다. 부속실에 대해서는 여기 별 신경 안 쓰고 계단실이 이게 뭐 크게 높은 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송풍기로 옥상에서 내리붓는다든지 이게 계단실 상부에다가 그냥 이거 긋기 송풍기 아직은 이제 벤치레이터 비슷한 거죠. 이걸 따라서 이제 공급한다든지 프로펠러 팬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저층 1층 지하 이런 데다가 이게 원심팬을 둬서 닥트를 설치해서 뭐 3층 간격으로 이렇게 층별로 긋기하는 방식이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이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계단실 긋기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요걸 응용해서 여기에다가 자동차 앞댐파를 달면서 그 다음에 이 루프에다가 이제 과압 배출을 다는 것이 제 아이디어 그 제안 방법의 하나인데 꼭 요걸 보고 만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그림 1.85는 영국 방식인데 미국, 영국은 승강로 가압을 원칙으로 하고 부속실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영국식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저층부 지하층 1층에 또는 불화를 송풍기를 두어서 계단실과 부속실을 이렇게 동시 긋기 하거나 이렇게 계단실만 긋기해서 위에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해서 상승 기류를 형성시켜서 계단실의 연돌 효과를 줄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부속실이요는 이제 없는 경우의 건물이네요. 없는 건물인데 하여간 이렇게 화재가 나서 또는 출입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긋기를 한다. 아주 심플한 이런 방법, 이거라도 이 성능기주 설계를 하는 방법은 이 방법 채용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지 않을까. 별 돈 들이지 않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기주 설계에 관여하시는 분이 이걸 본다면은 이 책을 참조를 하면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프랑스 방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단실 가압 공기가 부속실로 들어가서 또 옥내까지 흐르도록 하고 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저자께서도 이것이 프랑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고 쓰셨네. 그러면 제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보이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압을 뭐 20파스칼 내지 80파스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여튼 저층부는 20, 고층부는 80 뭐 이내로 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볼 수가 있고 방향 풍속은 뭐 A, B 방식이 있는데 계단 부속실 사이는 0.5m/s 그 다음에 0.5 또는 1m/s로 하는 경우 B의 방법도 있군요. 그러니까 A 방법은 저기 부속실에 별도의 배출구 급기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A 방법. B 방법은 부속실에는 배출구가 없고 이렇게 거실 쪽에 배출구가 있는데 자연 배출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같이 유입공기 배출을 막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프랑스의 A타입
이거의 급배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단실에는 이제 급기를 하고 또 부속실도 급기 배기를 하고 복도 거실에도 급배기를 한다 하는 아주 이제 좀 복잡한 구조네요. 이 프랑스 방식에서 이 건물을 4층짜리 건물밖에 안 되는데 A 방면을 보면은 계단실에 급기를 하고 부속실도 급기하면서 또 배기하고 복도에도 급기 배기를 하는 걸로 프랑스는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거 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좀 복잡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성능위주 설계를 하는 분이라면은 이런 걸 좀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프랑스 방식 B 아닌 경우인데 여기는 계단실은 급기해주고 이 바람들이 부속실로도 들어가고 부속실에도 별도 급기를 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거실 쪽으로 복도로 들어가서 복도에서 배출을 하는 구조다. 단면을 보면은 계단실에 계단실 급기를 하고 전실 그리고 부속실에 급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 복도에서 또는 거실에서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는 이제 강제 배기 그림이네요. 다음에는 일본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규상 부속실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다는군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부속실 재현을 선호하지만은 차압 재현보다는 오히려 급배기로 균형을 잡는 방식이 많다. 일본에서는 비화재층 부속실 차압을 요구하지 않는데 비화재층 차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그림을 도쿄 하루미 트리톤 스퀘어 가압재현 개념인데 베스티블루카는 부속실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층이네요. 그리고 여기 복도가 양쪽에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거실들이 있죠. 그래서 복도에 급기한 바람이 이렇게 승강기 스텝을 계단실로 가고 또 엘리베이터라도 가고 이렇게 여기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고 또 복도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이제 부속실 급배기 방식이 이게 단면도인데요. 이 급기 샤프트가 수직으로 한 이게 10여 개 층으로 보이는군요. 여기서 급기를 해주고 그것이 이제 각 부속실로 급기를 하는데 여기는 자동 차압 댐퍼 그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제 TAB해서 조정해 놓은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속실이나 이제 뭐 복도에도 복도가 아니죠. 이런 부속실에 이제 배기가 바로바로 되도록 해서 배기 샤프트를 두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소위 부속실의 기압들이 저층부는 상당히 높고 위로 올라가는 위층부는 상당히 이제 음압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되겠죠. 이거는 위층은 이 배기성 풍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아래는 극기성 풍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TAB를 통해서 여기는 많이 닫아주고 위는 많이 열어준다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TAB를 해서 좀 조절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소위 20층, 30층, 40층, 50층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급기 샤프트가 이제 엄청스럽게 커지겠네요. 하여튼 일본의 개념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끄기대파를 이제 쓰게 한 거는 이게 화재가 나도 그 비상전원만 이제 잘 이상 없다면은 우리나라 그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급기 배기 샤프트의 크기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부속실 출입문의 복도 쪽으로 부속실이 끄기된 바람이 복도 쪽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례의 이게 사진입니다. 즉 그거 뭡니까? 즉 이거는 아주 큰 이제 그림인데 크죠. 이게 부속실에서 거실 복도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큰 이것이 폭이 뭐 한 30cm, 높이 거의 뭐 90cm, 1m 가까이 되는 크기군요. 여기에 거리를 달아서 부속실 끄기가 이렇게 거실 쪽으로 빠져주게 이렇게 거리를 달고 방화電파를 달았다. 이런 것이 일본의 이것은 이제 이때는 위의 그림과 달리 이렇게 배기 샤프트가 부속실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도 이제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피난 경로, 소활동 경로 가압 방법. 계단실과 성강로죠. 거기에다가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별 건축 문화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이 이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고 아파트 경우 뭐 유익공기 배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방염풍속은 면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염풍속도 면제해야 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 47보의 이 얘기를 제가 좀 저게 김상욱 기술사님의 투고문을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NFPA 미국에서는 화재층 뭐 출입문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 방염풍속은 그렇게 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즉 피난이 가능한 층은 아직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문이 좀 열려 있어도 문제가 없고 상황이 심각한 층은 피난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없이 피난이 끝났거나 이제 뭐 못 나올 것이므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역풍속 규정은 미국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미국식은 그런데 영국식은 이제 또 방염풍속을 뭐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네요. 그리고 방염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내 신뢰성 높은 배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수직풍도, 외벽 배출구, 재연설비 세 가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외벽 배출구는 법규상이 까다롭다. 즉 바깥에 센 바람이 불 때도 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죠. 그런데 초고층 경우는 외부 바람이 좀 세지만 30층 이하라면은 그거는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가압재현뿐만 아니라 거실재현의 보충 극기형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적용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옥내 배출을 기계식 강제 배출로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옥내에 과도한 부합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이제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가는 쪽이 문을 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형구역에는 과압을 해소하는 별도의 장치를 해야 될 것이다. 자동 조절형 극기電파는 좀 장치의 복잡성 뭐 등이 있다. 그 뒤에 고층 건물의 전층 제형구역을 동시에 규정차압을 조성하는 것은 기술 기준을 그렇게 만든 일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한미성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전층 그거를 하지 말고 연기 감지되는 그 층에서만, 그러니까 화재층 재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지적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하여간에 이거를 최근 일에 쓰셨는데 이거를 좀 고치고 이렇게 그 뭡니까 재현 부문장 할 때 이걸 서방청하고 잘 얘기해서 좀 고치지 못했나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최근 이렇게 쓰셨네. 다음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압 방식 도시, 이렇게 해서 승강로가 있고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었고 세대가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부속실 단독가압 하는 방식도 있고, 부속실 단독가압, 계단실도 같이 동시가압 하는 방식도 있고, 부속실 가압을 하는데 승강로로 급기가압 하는 방식이 극기電파를 여기 설치하는 방법. 근데 승강로 가압을 하되 승강로 문틈으로 그냥 해서 부속실에 압력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제 방향풍속 나오는 데는 여기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일본의 개방형 압력 배출 개념도 이렇게 해서 부속실을 가압을 해서 이것이 거실로 들어가고 거실에서 재현설비가 배출을 해낸다. 그 다음에 이 비상용 승강로에도 가압을 한다. 일반 승강기에도 가압을 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유입공기 배출하는 배출구도 있다. 이런 이제 개방형 평면의 압력 배출 개념도, 이런 것도 하나 그려놨습니다. 다음 압력 제어 방법에 대한 것이 쭉 있는데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압력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 2편에서 상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급기량 산출 개념,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제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해 본다면 이상 1편을 살펴보았는데 계단실 극기가압 및 승강로에 대해서 극기가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성능 위주 설계에서라도 계단실 및 승강로 가압을 할 수 없겠는지, 방안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거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편에 그러니까 계단실 가압이라든지 승강로 가압의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